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혼자 살아온 시간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제게 왜 결혼 안 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래 전, 제가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엄마가 우리 집을 떠났거든요. 지금도 그날의 소리가 잊히지 않아요. 엄마가 소리치고 아빠가 문을 세게 닫고 저는 소파 뒤에 숨어 손으로 귀를 막았던 7살 어린 나. 싸움의 원인은 늘 같았습니다. 돈, 월세가 밀렸다고, 아빠 월급이 적다고, 엄마는 소리를 질렀고 아빠는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싸움이 끝나면 엄마는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다 갑자기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그날은 정말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날의 소리가 잊히지 않아요. 처음엔 그냥 이틀 정도 여행 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생일에도, 운동회에도, 감기에 걸렸을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엔 애들 다 같이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마다 일부러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죠. 엄마한테 쓸 편지 없니?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집에 돌아와선 혼자 울곤 했어요. 아빠는 참 말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엄마를 욕한 적도 없고 저에게 원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떡볶이를 사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셨죠. 그분 덕분에 저는 엄마 없는 인생을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일찍 철이 들었고 너무 빨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누구도 내 곁에 오래 남지 않는다는 걸 어린 마음에 배워버렸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엄마라는 존재 없이도 일어나고 공부하고 밥 먹는 일이 익숙해졌을 무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회복으로 몇 달은 누워 계셔야 한다는 말에 저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 엄마랑 당분간 살아야겠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다시 제 삶에 나타난 겁니다. 엄마의 집은 생각보다 작고 차가웠습니다. 벽지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주방엔 오래된 식기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네 방은 저기야. 짐 풀어. 우리는 마치 처음 만난 룸메이트처럼 서로의 얼굴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학교 다녀왔을 때도, 아플 때조차 엄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숙제 다 했니? 청소 좀 해. 엄마와 제가 나눈 말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1년이 흘러 아빠가 퇴원하셨고 저는 다시 아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내 자리를 되찾은 기분이었고 엄마라는 존재는 그냥 스쳐간 숙소 주인 정도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자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닌 문자였습니다. 그때 너랑 1년 같이 산 거 생활비 500만 원만 줘. 저는 순간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엄마 집에서 옷 한 벌, 학원 하나 제대로 지원받은 적 없었는데 500만 원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 돈을 줬습니다. 이유요? 엄마니까요. 마음 한 구석에선 그래도 내가 엄마 딸이라는 죄책감, 그 미련 하나가 지갑을 열게 했습니다. 제 첫 직장의 월급으로 수개월을 아껴가며 500만 원을 만들었고 저는 그 돈을 직접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방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는 또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가 필요할 때는 없었고 엄마가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500만 원을 건넨 이후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미련도 기대도 이미 오래전에 접었으니까요. 그 대신 저는 저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 휴가를 맞춰두고 야근까지 하면서 돈을 아껴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출국을 2주 앞둔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릎 수술을 해야 해. 당장 돈이 필요하다. 다시 엄마였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엄마가 또다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유럽 여행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항공권 위약금, 숙소 예약 취소 수수료, 눈앞에선 제 여행이 사라져갔고 통장에서는 1,0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확인할 새도 없이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수술 후 엄마는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문자는커녕 고맙다는 말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너졌고 그때부터 사람을 더 믿지 않게 됐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다시 여행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렵게 휴가를 마쳤고 숙소와 항공권도 전부 예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한 달 앞두고 또다시 그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나 이제 끝인 것 같아. 문자 하나, 마치 유서를 남긴 듯한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멍해졌고 곧이어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엄마 몰랐니? 교통사고 났어. 지금 병원인데 상태가 안 좋아. 수술비랑 입원비만 해도 1,000만 원 넘게 나올 거야. 또다시 1,000만 원. 저는 그 순간 지난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엄마가 나를 떠났던 그날, 아무 말 없이 500만 원을 요구했던 그때, 내 여행이 사라졌던 2번의 순간, 이 돈을 줘야 할까요? 한 달 전, 제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계시는 동안 저는 그 어떤 가족보다, 한 명의 보호자보다 곁을 지켰습니다. 숨이 약해지고 말이 흐려지던 마지막 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혼자였지. 그런데도 잘 커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가장 슬픈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한 번쯤은 혹시 엄마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좋아 한 송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나 엄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번엔 진짜야. 1,000만 원. 엄마는 또다시 저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돈을 줄지 말지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분명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는 끝없이 약해지는 제가 있고 동시에 이제는 지쳐버린 딸이라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은 제 자신도 있습니다. 엄마는 제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랑도 기억도 아닌 단지 계좌번호만 남긴 사람이었습니다.